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장에서 젊은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꼭 이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기가 어느 정도 근데 있으면 일하기가 좀 편해지죠. 협조도 잘 받을 수 있고, 응원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그런 호감 어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돌면 이제 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도 이제 느껴지고, 그럼 직장 생활이 원활하게 되니까 어쨌든 실적도 좋게 나겠죠.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핵인싸가 되겠다, 뭐 이런 거를 내가 바라지는 않더라도 이제 그 남들이 싫어하는 어떤 말투는 걷어내자, 최소한. 이게 비호감 이미지는 없애고, 특히나 꼰대라는 소리는 듣지 말자. 이렇게만 해도 대단히 이제 회사 생활하는 때 좀 편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 세대 간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젊은 어떤 후배들도 아주 그냥 쉽게 나한테 이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말투들을 좀 걷어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언은요, 요청할 때만 눈치껏 하십시오. 조언은. 내가 충고 하나 할까? 내가 이제 조언 하나 해줄 게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이제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미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충고 하나 할까?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후배는, 선배님이 충고를 해주신대. 너무 좋다. 나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후배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꼭 이제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충고 하나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이제 훅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회의 시작 전에 이제 잡담 타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옆 팀, 여러 팀이 같이 회의를 하니까 옆 팀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들리니까 이제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공모주니 작전주니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면서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막 끼어들어서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요즘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말이야. 근데 또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후배들이 귀를 좀 기울이겠는데, 본인도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면서 그렇게 막 또 얘기해주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지 않은 조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거래처 사장, 그쪽 사장이 너무 이상하게 얘기를 해. 앞뒤 말이 달라. 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했는데, 옆에 듣고 있다가,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말려든 거야. 그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해야 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래서 막 또 얘기를 하면, 그 후배는 절대로 그거를, 그랬었군요. 라고 하고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조언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요. 선배랑 갈등 있을 때 얘기할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끼어들어서, 선배한테 잘해야지만 무조건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야지. 그런 게 어딨어. 라든지, 그렇게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프라이버시. 그냥 시부모와의 어떤 갈등, 아니면 처갓집 식구하고의 갈등,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막 끼어들어갖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후배나 친구하고의 어떤 그런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막 끼어들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막 참견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선배들이 많죠, 사실. 저 친구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만 조언을 해줘야 그게 이제 가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이 있고요. 효과가 있고요.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훅 들어가는 거, 그거 굉장히 어떤 비효율을 낳기 쉽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불필요한 한마디는 독이 됩니다. 내 얘기는 되도록이면 15초 안에 끝내는 게 참 좋아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15초 안에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럼 이제 또 질문하면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대화 패턴에 아주 맞게 들어가는 거죠. 왜 광고,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15초짜리 광고 나오죠. 왜 15초짜리 광고를 이제 이런 포털에서 15초 광고를 내보낼까요? 그게 제일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15초 안에
상품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야기도 15초 안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상대를 지루하지 않게 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말을 짧게 할 말만 간결하게 하는 습관, 그 셀프 트레이닝 하는 거, 그거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이제 우리 팀은 팀회식, 내가 팀장인데 내가 팀회식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옆 팀 동료가 이제 뭐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어제 뭐 회식했다는 거 잘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도 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그 친구 있잖아. 우리 김대리 완전 진상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안주가 말이야. 그 집 안주가 중간에 어떤 딴 팀이랑 합류를 했는데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 횡설수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랑 이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일단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오늘은 이제 잡담 파티라고 딱 컨셉을 잡았는데 어쩜 그렇게 잡담들을 잘해? 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너무 재밌었어.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한 15초 지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잡담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입담이 좋아? 라고 또 물어보면 김대리가 있잖아. 이러면서 해주고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잡담의 힘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처음 간 이탈리안 식당이었는데 피자가 아주 제대로 오더라고. 그때서부터 이제 피자에 흥분한 직원들이 자기가 아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거의 그 정보 배틀이 붙은 거야. 너무 재밌었어 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한 15초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상대가 그래서 어느 그 정보 이탈리안 식당 어느 정보가 그렇게 좋은데 또 질문하면 그때 또 얘기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핑퐁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대화법.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대화를 주도하거나 이런 거 아주 이제 그 좋은 방법인데 특히 내가 선배일 경우 후배들한테 쓰는 말, 동료한테 쓰는 말을 좀 길게 해도 되는데 후배한테 쓰는 말은 정말 15초 넘기지 않고 간결하게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남들이 하고 싶어 할 만한 어떤 흥미로운 요소를 계속 던져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선배로서. 그래야지 선배랑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쓸데없는 얘기 막 곁길로 새는 얘기 아니면 쓸데없는 또 그런 자기의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나의 옛날 경험담 길게 하는 이런 경우 짧은 것도 아니고 길게 하는 전부 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님 와인에 대해서 잘 아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짧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와인 나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야. 그냥 좋아할 뿐인데 어떤 식의 와인이 필요한 거야? 지금 어디 샵에 가서 선물할 거? 아니면 본인 집에서 마실 거?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집에 자주 오는 이제 그 사람들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먹을 와인인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거 어떤 거 사면 좋을지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다 빼내고 집에서 하우스 와인으로 가볍게 그런 거 이제 마실 거면 치즈랑 간단하게 크래커나 이런 거랑 먹을 거면 이런 거 가격대 이런 거 괜찮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고 근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 라든지 이런 어떤 얘기들 참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게 불필요한 말을 다 제거하고 독이 되는 말을 다 제거한다 라는 어떤 내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후배들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자, 세 번째, 어설픈 관심, 비호감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소재는요, 상대방에게서 이제 찾는 게 맞다고 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비호감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설픈 관심을 어떻게 보이나 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누구 닮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누구 닮았어요 라는 얘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연예인 닮았다고 하기도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자기 아는 사람 닮았다고 하기도 참 그런 거고 당사자는 굉장히 이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관심,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지적. 자기 딴엔 이제 걱정이 사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거칠해. 요즘에 일이 많았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설픈, 난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 얘기한 건데, 얼굴이 거칠었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설픈 관심,
굉장히 비호감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은 것 같아? 어제 뭐 늦게 뭐 먹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눈치 없이. 그리고 뭐 선크림 좀 발라야겠다. 막 탄다. 막 이런 거. 요즘 바쁘니 너무 신경 안 쓴다. 이런 거. 그런 건 애정이 아니고 그런 어설픈 자기 애정을 보여주려는 선배로서의 어떤 어설픈 관심이 굉장히 상대를 좀 이렇게 당황하게 하거나 기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가장 기준되는 거. 명확한 기준. 내가 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하는 이야기만 이제 관심사항으로 던져주세요.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면 나는 나한테 관심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습관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센스 있게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대화는요, 이 오늘 교재로 쓰는 책에 나온 문장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인 문장. 대화는 대접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 같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접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이렇게 위해주는 거잖아요. 대화는 상대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별로 실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젊은 꼰대라는 소리를 우리 선배 완전 꼰대야 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명심하셔서 후배들하고도 즐거운 직장 생활이 가능한 그런 슬기로운 선배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